안전한 교통 환경은 시민의 삶과 직결돼 있는데요. 운전하기 가장 힘든 도시로 소문난 부산. 특히 운전자들을 긴장시키는 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산에서 운전하거나 차 타고 이동할 때 두려움에 떨었던 경험 있으신가요? 저도 너무 힘들어서 네. 그 길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운전자분들도 이렇게 좀 성향이나 이런 게 이제 같이 이렇게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운전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운전을 안 한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가 너무 막히니까 순간적으로 막 급브레이크 밟아야 되고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에서 운전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것은 운전자의 성향의 문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구조적으로 부산의 도로는 굉장히 복잡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온라인에 화제가 된 영상이 하나 있죠. 내리셔갖고 나 못 가겠어. 어지러워. 왜 그랬더니 제가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이 영상은 부산항대교 초입에서 찍혀진 영상입니다. 자, 운전 경력 10년 차. 저도 이 길을 종종 다니곤 하는데요. 제가 직접 올라가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산의 아찔한 도로 첫 번째는 영도에서 부산항대교를 타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진입로입니다. 부산 사람들도 무서워서 일부러 돌아갈 정도라는데요. 타봤는데요. 올라가면서도 이게 맞나 싶더라고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부산 사람이지만 웬만하면 그쪽으로 안 가고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2014년 5월 개통한 부산항대교. 중앙부의 높이는 약 66m로 아파트 20층에 달하는데요. 롤러코스터를 연상케 하는 이곳 직접 가봅니다. 부산항대교 진입 램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와, 여기서 보면 진짜 높거든요. 와, 보는 것만으로도 아찔한데 임소연 리포터 괜찮나요? 돌아야 하는데 나는 여기가 양쪽이 그 가드레일이 안 뚫려 있었으면 좋겠어요. 매번 와도 너무 긴장돼. 풍경이 너무 예쁘지만 하나도 볼 여유가 없었다. 이곳이 회전형으로 만들어진 이유는 일반 직선 도로로 만들 경우 경사가 너무 급격해지기 때문인데요.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 제가 감독님 완전 살아서 돌아왔어요. 와, 올라가서 풍경 볼 새도 없이 뒷차 꽁무니만 따라간다고 저 진짜 진이 다 빠지는 거 알겠죠? 올라가는 것도 되게 긴장되는데 여기 내려오는 구간도 이렇게 커브가 길어가지고 내려올 때까지 완전 집중 운전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로 찾아온 곳은 산에 허리를 내어 만든 도로 삼복도로입니다. 길이 꼬불꼬불하고 경사도 급해서 차를 타고 등산 간다는 말도 있는데요. 걸어서 오고 가기도 힘들어 보입니다. 소연 리포터 조심조심. 와, 이렇게 한참 경사진 길을 내려와서 바로 도로가 또 이렇게 인접해 있단 말이에요. 정말로 어두운 길이나 비 오는 길에는 진짜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골목길을 나오자마자 보행로가 없어 코앞으로 시내버스나 마을버스가 지나다니는데요. 꼬불꼬불 삼복도로에서 아찔한 일상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버스가 가끔 한 번씩 브레이크 시동이 꺼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뒤로 밀릴 때 보면 약간 불안할 때 참 많아요. 그 동네가 참 많이 위험해요. 좀 겁날 때가 많아요. 내리막길이니까 올라오는 차를 뭐 많이 잘 안 보여요. 안 보이다 보면 조금 위험성이 있죠. 여기도 그래 가끔 사고가 나는 장소예요. 삼복도로가 형성된 데에는 부산의 지형적 특성도 무시할 수 없지만 우리의 아픈 역사도 녹아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피란 수도였던 부산. 갈 곳을 잃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모여들면서 마을이 형성되는 건데요. 도시가 기형적으로 발전하면서 꼬불거리는 길을 따라 난 삼복도로는 왕복 2차 도로로 길이 매우 좁습니다. 여기에 도로 우측에 길가 주차된 차들은 운전을 더 어렵게 만드는데요. 중앙선을 넘지 않기 위해 대형 버스에 아슬아슬한 고개가 이어지는 가운데 직접 버스에 탑승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내버스 타고 부산에 이렇게 고바위길이 좀 많잖아요. 네. 버스 타고 다니시면 어때요? 우리는 평소에 맨날 다 사가지고 그런 건 없습니다. 괜찮아요. 네.
대중교통이 잘 갖춰져 있다고는 하지만 버스가 큰 원을 그리며 유턴할 때는 손잡이를 꽉 잡아야 하는데요. 기울어지는 몸을 지탱하기 위해 다리에 힘을 줘야 하는 건 당연한 일. 와, 이거 밖에서 봤을 땐 버스가 거의 누워서 가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의자가 있으니까 경사가 덜하게 느껴지긴 하는데, 야, 여기를 이 큰 버스를 어떻게 운전을 하시는 걸까요? 와. 도로는 큰 도로를 만났다가 다시 좁은 집들 사이로 숨어들며 아찔한 경사가 이어지는데요. 버스 기사님들의 고충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떠세요? 운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또 타 도시보다 부산이 특히 더 이렇잖아요. 아무래도 삼복도로가 많으니까 예, 아무래도 많이 힘들죠. 특히나 삼복도로는 길이 좁고 꼬불꼬불 길이 많다 보니까 너희가 조금 큰 차로 운전하는데 조금 힘든 건 있죠. 삼복도로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지붕 위의 주차장인데요. 경사가 심하고 평지가 부족해 건물 옥상이 주차장으로 활용됩니다. 이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도 있습니다. 높은 경사나 이 좁은 도로인 만큼 추락사고나 또 접촉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오늘도 조심 또 조심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찾아온 곳은 지옥의 갈림길이라 불리는 연산교차로입니다. 지리적 혼잡이 극에 달한 부산의 환경을 보여주는데요. 지난 3년간 부산 교통사고 다발 지역 1위로 불명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자, 부산의 고난이도 운전에서 빠지지 않는 곳이 바로 이곳 연산교차로입니다. 육거리 자체가 흔치 않은 데다가 이곳을 원활하게 빠져나가려면 차선 변경을 미리 해야 하는데요. 차량 통행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차량 정체도 이어서 당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곳은 하루 평균 8만여 대가 이용할 만큼 차량 통행이 많은데요. 이로 인한 도로 정체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자, 연산교차로 너무 복잡하잖아요. 맞아요. 네. 너무 이렇게 차도 너무 많이 다니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원형이지만은 그래도 항상 신호 보기가 더 불편하고 그래가지고 항상 좀 불편함을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혹시 내비게이션 보면서 운전을 해도 어렵지 않으세요? 맞아요. 이게 시계 방향을 좀 알려줘도 항상 헷갈려가지고 다른 길로 좀 들어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좀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하면 좋을까요? 아이디어 하나만? 고가도로 같은 게 있으면 그래도 조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잡한 부산도로 전문가를 찾아 그 이유를 자세히 들어봅니다. 부산이 이렇게 운전하기 어렵고 좀 난해한 이유가 또 속사정이 또 따로 있다고요. 예. 부산은 배산 임수의 지형으로 그 평지보다는 산지가 더 많고 바다를 끼고 있는 형태이고 그리고 계획된 도시라기보다도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도시입니다. 그리고 6.25 정전 당시에 피난민들이 산 위에 그 판자촌을 형성하면서 다른 도시화에서 보기 힘든 그런 산복도로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운전자들이 그런 부분에서 조금 위험함을 많이 느끼고 운전하기가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위험 도로 구간을 발굴을 해서 도로의 구조를 개선하거나 또는 첨단 기술을 접목시킨 그러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를 해서 교통의 안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삶의 질은 무엇보다 안전이 수반되어야지 그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집니다. 안전한 교통문화 1등 도시 부산. 시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갑시다. 열악한 교통환경과 부주의 운전으로 운전하기 가장 어렵다는 도시 부산. 전국 최악의 교통도시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